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일 도쿄에서 141명, 카나가와 76명, 사이타마 40명, 치바 24명, 오사카 28명, 아이치 28명, 후쿠오카 4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9,743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45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아이치에서 3명, 교토와 오사카에서 각각 2명, 홋카이도, 나가노, 이시카와, 이바라키, 나라, 후쿠오카, 오키나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4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327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34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41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14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8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65명으로 전체의 46%, 40대에서 50대는 총 40명으로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41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3명, 시설 내 감염과 회식에서의 감염이 각각 9명, 직장 내 감염이 7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9명, 입원 환자는 11명 줄어든 139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1,128명, 누적 사망자 수는 364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도쿄 이즈제도 오시마에서는 주민 약 400명에 대한 PCR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검사의 대상은 감염자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 등입니다. 陽性が分かったときにはですね、そこの状況を判断しながら都立の病院の方に搬送するなど適切な対応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これ水際対策のまさしく一例になるわけであります。 141명의 감염이 확인된 도쿄는 4일 연속 100명 선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 일은 전체의 반 이하인 전체의 46%를 차지하며 이는 폭넓은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 초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 접종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コロナのワクチンについて1億2000万人分確保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確保す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が、これ有料にすると若い方なんか受けないと思うんですね。接種を希望する人に対しては国民全員無料で接種できるようにすべきだと思いますが、いかがですか。国民への円滑な接種を実施するため、国の主導のもと、身近な地域において接種を受けられる仕組みを含めた必要な体制の確保を行うと。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백신이 실용화될 경우 의료 종사자의 접종을 우선하며 이때 본인 부담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나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도 접종료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이런 백신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도쿄대학 등의 연구그룹이 약 500명의 양성자의 항체를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약하게 하는 중항체가 길면 150일 정도 체내에 남아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半年に1回ワクチンを打てばこの感染が広がっている間に感染防御の機能を持つ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非常に期待が持てる結果ではないか。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포스트 아베 주자 중 가장 우위를 점했다고 관측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2일 정식으로 입 후보를 표명하였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바로 아베 정권의 계승이었습니다. 自由民主党総裁選挙に立候補する決意をいたしました。 지금까지 포스트 아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해왔던 스가 장관이지만 이날 출마 표명에서 스가 씨는 심사숙고를 거듭한 결과라고 말하였습니다. 陣頭指揮を取られていた安倍総理が道半ばで退か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総理の無念な思いを推察をいたしております。しかしこの国難にあって政治の空白は決して許させません。一国の猶予もありません。政治家としてまた総理と内閣官房長官として仕事をしてみたものとして総理が
辞意を表明をしたその後に、私たちにはまさに熟慮書に重ねた結果として判断をし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스가 씨가 강조한 것은 아베 정권의 계승이었습니다. 安倍総裁が前例を傾けて進めてこられた取り組みをしっかり継承し、さらに前に進めるために、私の持てる力をすべて尽くす覚悟であります。現場の声に耳を傾け、何が当たり前なのかを見極めて判断をし、そして大胆に実行する、このような私の信念はこれからも揺らぎません。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전후 외교의 총결산, 특히 아베 총리가 남긴 과제인 납치 문제나 헌법 개정 등에 계속 도전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菅総理として目指す政治というのは、安倍政権の政治の単なる延長なんでしょうか。私が取り組んできた、そうした縦割りの弊害、そうしたことをぶち破って、新しいものを作っていく、多くのそうした弊害があると思ってますので、やり遂げていきたい。 또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아키타현에서 고교 시절까지 보낸 것이나 국회의원 비서나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을 지낸 경력을 소개하고 지방에 대한 생각도 말하였습니다. 活力ある地方を作っていきたいとの思いを常に胸に抱きながら政策を実行してきております。 그동안 파벌 정치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여온 스가 관방장관에게 자민당의 파벌 7개 중 벌써 5개의 파가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오늘 그중 호소다파, 아소파, 타케시타파의 각 회장이 함께 모여 스가 씨의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스가 씨의 지원을 표명한 니카이파와 이시아라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권 발족 후 파벌의 존재감 부각이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도권 싸움의 서막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ここは支持をまだ表明しておりませんので、だから参拝という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なんてもう一回主導権は別にこの主導権なんか争ってもしょうがないですから。 한편 동일하게 지지를 표명한 니카이파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菅さんを支援する気持ちは同じなんだから一緒にやるべきではないか。でないとなんかすでにもう菅を応援する中で主導権争いやってんじゃないかとか余計な憶測を呼んでもおかしいですよということは麻生さんに申し上げておきましたけど。 하지만 스가 씨는 지금까지 파벌 정치에는 비판적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派閥単位でそうやって応援されて、選挙を戦うことについて、長官、どう思われるか。私は派閥の連合で押されて、今ここに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私自身、自らの判断によって出馬を決意をした。そして私を支えてくれる当選4回以下の国会議員の人たち、皆さん、誰一人派閥に所属してない。そうした人たちのエネルギーが私を押し上げてくれている。 또한 아베 정권의 악습으로 지적되고 있는 모리토모, 카케학원, 벚꽃을 보는 모임의 문제의 재조사에 대해서 스가 관방장관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森友問題については財務省関係の処分も行われ、検察の捜査も行われて、すでに結論が出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そこについては現在のままであります。またこの家計についても法令にのっとりオープンなプロセスで検討が進められてきたというふうにも思っています。桜を見る会については国会でさまざまなご指摘があり、今年は中止をして、これからの在り方を全面的に見直すことにいたしております。 또한 오키나와현이 중단을 요구해온 해노코의 새 미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地方を大切したい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られましたけれども、沖縄の民を尊重してですね、この新基地建設工事を立ち止まって中止するお考えはないのか、またその長官の地方というのにこの沖縄というのは入っていないんでしょうか。もちろん入っています。辺野古に普天間飛行場を移設することによって普天間飛行場の危険除去というのはこれは実現でき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そうした中で進めているということもぜひご理解をいただきたい。 스가 씨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今まで本当に総理の意を受けて中心におられた長官が仮に
総理になられたとしたときに何を変えるべきかということにお気づきいただくためにも総裁選における論戦は必要だと思っております。 한편 스가 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그 시간 키시다 우미오 정조회장은 영상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大変厳しい難しい選挙だと覚悟はしておりますが、ぜひこの選挙を堂々と戦い抜いてしっかりと次につなげ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貴重なお力添え心からお願い申し上げる次第です。 스가 관방장관의 출마 표명에 따라 드디어 포스트아베를 향한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총재 선거는 다음 주 8일에 고시되어 14일 양원의원 총회로 자민당의 새 총재가 결정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스가 씨가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세의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는 코로나19 추가 대책으로서 도내 고령자 시설 등의 입소자와 직원의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는 보조 비용 등을 포함한 총 3,400억엔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감염 확대 방지와 경제활동의 버팀목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특히 고령화 시설과 장애인 시설 입소자와 직원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는 비용을 도가 전액 보조하는 사업에 30억엔, 또한 겨울에 걸쳐서 독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동시 확대를 대비한 독감 예방접종을 보조하는 비용도 편성되었으며 향후 보조하는 대상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환자 수용 태세를 갖춘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비용에 600억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는 비용에 1,520억엔 등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코이케 지사는 매우 큰 액수이지만 대책을 제대로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권 과밀화의 해소를 위한 지방대의 매력과 기능 향상을 논의하는 유식자 회의에서 키타무라 세이고 지방창생 담당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따라 대학 수업의 온라인화 등을 추진하며 젊은 층의 지방 정착으로 이어가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시마네현의 마루야마 지사나 후쿠시마현과 군마현 등의 국공립이나 사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중 키타무라 지방창생 담당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서 대학이나 학생은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해외의 수업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장소에 관계없이 다양한 도전을 하기 쉽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지방창생의 실현을 향해서 젊은 층의 지방으로의 이동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필요가 있고 디지털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며 대학 수업의 온라인화 등을 추진하며 젊은 층의 지방 정착으로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에 24시간 영업 등을 강제할 경우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력 부족 등으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가맹점이 늘고 있어 향후에 편의점 경영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이날 본부와 가맹점의 거래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노동시간 단축 영업을 희망한 점포의 30% 이상이 본부가 협상을 보류하거나 거절했다라며 우월적 지시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5개의 거래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의 강요 외에도 상품 구입 강제, 가맹점을 배려하지 않은 인근 점포, 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의 덤핑 판매 제한, 가입계약 시 오해를 초래하는 의도적인 설명 등을 꼽았습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최근 인력 부족과 점포수의 증가로 가맹점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공정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8개사와 가맹점 약 12,000곳이 설문조사에 응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보고서의 공개에 앞서 1일부로 편의점 8개사에 대해 문제 사례를 점검하고 시정하여 11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봄까지 독점금지법의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을 후생노동성에 조언하는 전문가 모임이 열려 현재 감염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감염자 수는 전국적으로는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오키나와현과 후쿠오카현 등 늘어나는 지역도 있어 계속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 한 명의 감염자로부터 몇 명에게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시료 재생산수라고 불리는 수치가 도쿄도와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 주요 도시에서는 유행이 수습되고 있는 이를 밑돌고 있어 완만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한편 오키나와현과 후쿠오카현에서는 이를 조금 넘어 완만한 증가세가 보인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환자의 발생이나 다시 확대의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비율을 연령별로 추산하고 필요한 조정을 더한 조정 치명률의 데이터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1개월간의 조정 치명률은 전체 7.2%, 70세 이상에서 25.5%였는데 비해
현재의 흐름에서는 지난달 한 달 동안에 전체에서 0.9%, 70세 이상에서 8.1%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 회의의 와키타 자장은 검사로 경증인 사람이 많이 발견되면서 사망 비율이 낮아진 것이 큰 요인으로 보이지만 더 이 병의 실상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다른 분석에서는 고령자의 치사율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어 계속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의 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